이제 세리에 A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벤투스 9연패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바이에른 뮌헨의 분데스리가 도르트문트라는 확실한 대항마가 있는 반면에 세리아는 아직까지도 조금 그렇다고 해서 유벤투스를 잡아먹을 팀이 있을까라고 보면 아직은 좀 미진한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이적 시장이 지금 남겨져 있기 그렇죠. 때문에 팀 전력 외로 지금 나와 있는 이카르디나 이런 선수들의 행보에 의해서 약간의 연세 변화는 있겠죠. 근데 유벤투스 같은 경우도 사리 감독 체제 프리시즌을 계속 중계를 하면서도 느낀 부분이지만 과연 사리 감독 축구와 빠른 시간 안에 잘 하하호호 맞춰서 갈 수 있겠느냐에 그건 대한 의문이 있어요. 부분에서는 유벤투스도. 의문이 있는 것이 일단 이 사리 감독 축구는 공격진들이 열심히 수비를 압박을 잘해줘야 돼요. 지금 공격진이 물론 더글라스 코스타가 본격적으로 뭐 나와서 어느 정도의 힘을 발휘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과인이 지금 저희 녹화 기준은 계속 팀에 있을지 모를지는 저희 이적 시장이 이제 끝날 때까지는 봐야 돼요. 디발라도 마찬가지예요. 만주키치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공격진이 과연 사리 감독의 체제와 잘 맞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입니다. 압박의 어떤 성실성이나 수비 전환에 있어서 램지도 들어오고 라비우 선수도 지금 들어오고 다닐루 선수도 들어왔지만 칸셀로를 내보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데리히트 선수가 들어오면서 수비 라인의 어떤 세대 교체는 어느 정도 성공된 부분이지만 피아니치를 지금 중용을 프리시즌부터 하고 있잖아요. 피아니치를 이제 그 조르지뉴 역할로 쓰는 건데 캐디라가 됐던 라비우가 됐던 램지가 됐던 이런 파트너들 허리의 파트너들에 대한 조직력도 프리시즌 보면은 뭐 그렇게까지 만족스러운 상황은 아니고 결국은 이 유벤투스가 모르겠습니다. 사리 감독 체제에서 전 시즌만큼의 성과를 낼 수 있냐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부호가 있습니다만 많은 뭐 전문가들이 나폴리나 인터밀란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아직까지는 유벤투스를 완전히 넘어설 수 있는 그런 확실성을 주고 있지 못하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는 유벤투스가 여전히 우승 후보의 면만은 뭐 분명한 것 같다. 유벤투스가 예년에 비해서는 약간은 투닥투닥으로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폴리, 인터밀란과 더불어서.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아탈란타를 비롯해서 밀란, 라치오, 로마 이 팀들이 아마 4위 경쟁 이거 여기도 굉장히 뜨거울 것으로 보이는데 이 4위 경쟁하는 네 팀도 굉장히 비슷비슷해 보여요. 네. 정말 이 팀은 4강 안에 들 것입니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힘든데 네 팀과 위에 세 팀은 또 조금 차이가 있어 보여요. 그래도 우승 후보로 말할 수 있는 팀은 역시 유벤투스와 나폴리와 인터밀란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이제 과연 나폴리와 인터밀란이 확실하게 유벤투스를 넘을 만큼처럼 보이느냐 하면은 일단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유벤투스도 분명히 좀 삐걱거릴 수 있는 요소들이 있지만 여전히 그래도 1순위가 누구냐 그러면은 유벤투스일 가능성은 큰데 인터밀란이 지금 적어도 2명을 데려올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선수들이 누구냐면 십몇 년 만에 알렉시스 산체스와 아르투로 비달이 네. 인터밀란에서 만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은 상태예요. 옛날에 좀 어렸을 때 콜로콜로에서 같이 뛴 적이 있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이제 해후가 될 수가 잘하면 인터밀란에서 지금 생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는 산체스 비달을 인터가 만약에 데려오면 이거는 유벤투스가 꽤 좋은 승부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저희 녹화 기준으로 이미 이 선수는 확정된 걸로 보여요. 이르빙 로사노 선수. 들어왔어요. 굉장히 좋은 영입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나폴리의 기존 동료들 스타일과 아주 잘 어울릴 수 있으면서 득점포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영입이기 때문에 저는 로사노 선수 영입이 일단 굉장히 좋은데 여기에 나폴리가 지금 이카르디 선수를 데려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이카르디 선수를 물론 데려오려고 하는 게 지금 나폴리 하나는 아니에요. 유벤투스도 지금 이카르디 선수 얘기가 계속 나와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인터가 이카르디를 계속 잡고 있을 가능성은 매우 작다고 생각해요. 한 10%도 안 돼요. 인터는 이제 이카르디는 이제 보내야 되는데 유벤투스한테는 안 주려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인터 입장에서는 유벤투스는 정말 넘어야 할 대상이고 해외로 보내는 게 이제 인터 입장에서는 최선이긴 하지만 유베 보내느니 차라리 나폴리 보낸다라고 나올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봐요. 나폴리도 물론 자신들과 순위 경쟁을 해야 되는 라이벌인 거는 사실인데 그럼에도 유베 보내는 것보다는 아마 나폴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만약에 나폴리가 지금 로사노 선수 데려온 상황에서 이카르디 정도의 센터포워드 하나 데려온다 그러면 나폴리도 유벤투스와 승부가 될 거라고 봐요. 제가 지금 전제를 달았어요. 로사노 데려왔고 이제 이카르디를 더 데려올 수 있느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인터밀란은 저희 녹화 기준상으로는 확정이 안 됐지만 굉장히 가까이는 가고 있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산체스와 비달, 칠레 두 왕을 이제 콤보로 영입하는 거. 그게 만약에 인터가 된다.
맨유 팬들 입장에서 보시면 아이 뭐 루카쿠나 산체스나 뭐 인터 가서 뭐 쟤들이 뭐 꺽이나 또 하지 무슨 특히 산체스 선수요. 산체스 선수가 만약에 인터 지금 이탈리아 리그로 한번 돌아오면 저는 아직은 산체스 선수에게 마지막 남은 엔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한 시즌 정도는. 지금 인터의 전체적인 구조를 봤을 때 물론 라우타로 마르티네스 선수가 상당히 좋은 선수이긴 하지만 산체스가 있으면 저는 분명히 도움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인터가 이 칠레 왕 콤보 영입을 하고 나폴리가 이카르디 영입을 하는 순간이면 잘하면 이거는 3파전 비슷하게 갈 수도 있다. 그 밑에 네 팀도 만만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유벤투스가 여태까지 승점 쌓기 했던 거에 비하면 올 시즌은 상당히 어려워질 수도 있다. 결국엔 이적 시장 결과가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양상이 달라지겠네요. 이게 또 얘기가 이렇게 하고 있지만 말씀해주신 이런 이적들이 다 실현이 되잖아요. 실현이 나서 시즌이 끝났어. 이제 2020년 여름이에요. 막상 한 시즌을 돌아보니까 얘네들이 다 터진 거야. 다른 이유로 그냥 잘못 터진 산체스가 거야? 또 꺽 하고 또 인터밀란은 지금 계속 이카르디를 어디다가 줘야 이 폭탄이 가서 터질까. 그러니까 또 생각 못했네. 그 라카로에서는 맞아요. 그 샴폭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폭탄. 이게 어느 팀을 이게- 보내야 저기서 제대로 터져서 팀을 풍지박살 낼 것인지. 그래서 근데 과연 궁합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런 문제 같아요. 공격에서 폭탄이 터지냐, 수비에서 폭탄이 터지냐. 근데 축구 특히 우승권을 노리는 경쟁팀들은 수비에서 폭탄이 터지는 게 더 위험하긴 합니다. 네. 예를 들면 지금 우승 경쟁 후보 세 팀 감독이 다 포머 첼시 매니저 그렇죠. 잖아요. 사리, 안첼로티. 어쩌면 그렇게 됐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콘테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첼시 3인방에 워낙 많은 감독이 첼시는 짧은 기간에 거쳐갔기 때문에 여러모로 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강팀들을 맡고는 있어요. 아예 로마의 라니에리 감독도 얼마 전에 그러니까요. 있었는데. 클라운이라는 얘기도 있어.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콘테 감독의 인터밀란은 똑같이 첼시 시절처럼 맞추려고 하고 있어요. 네. 3백에 담브로시오 같은 선수를 오른쪽 풀백이 아니고 아스플리쿠에타처럼 3백에서 지금 기용하려고 하고 있고 프리시즌 동안에는 또 예전 빅터 모제스 쓴 것처럼 칸드레바 선수를 그렇게 쓰려고 계속 또 노력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3-5-2에서 공격에서 루카쿠가 텅 터지냐 마느냐. 라우타로 마르티네즈는 확실하게 팡 터질까 아닐까. 뭐 여러 가지 불확실성 속에서 어쨌든 출발을 해야 됩니다만 중요한 거는 수비, 3백. 고딘도 들어왔잖아요. 네. 근데 고딘을 어떻게 쓸지 모르겠어요. 뭐 데브라이, 스크리니아르 이런 선수들과 함께 3백과 윙백 또 허리에는 바렐라와 특히 센시 같이 브로조비치가 거의 패스 공급 뭐 여러 가지 다른 역할까지 다 한 부분을 브로조비치는 약간 이제 홀딩 위치에서만 좀 할 수 있는 좀 편안함이 생겼거든요. 센시가 더 센스가 있을 거예요. 그럼요. 센스도 있고 공격에서 마치 약간 F 서울의 알리바이프 같이 그렇게 플레이를 잘하는 선수입니다. 강팀 우승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콘테 감독의 축구가 더 유벤투스와 붙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공격만 터져주면은 유벤투스와 이렇게 붙을 수도 있고요. 근데 마지막 이적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인터밀란의 이 콘테 감독 체제가 오히려 저는 나폴리보다도 조금 더 이번에는 좀 희망적인 부분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 나폴리는 기존의 공격진들의 조직력은 좋지만 공격의 어떤 색깔? 그런 부분의 다양성에 있어서는 조금 변화를 줄 필요는 있거든요. 밀리크 선수 같은 카드도 있긴 하지만 밀리크 선수가 그렇게 확실하게 지금 팀에 기여를 하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카르디가 필요할 수가 그렇죠. 있어요. 네. 이카르디가 이제 어떤 식으로 행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팀 같은 경우는 역시 확실히 변화가 조금은 필요해 보인다. 공격 라인에서. 그래서 무슨 요렌테 여기까지도 있더라고요. 페르난도 요렌테 네. 선수를 또 혹시 데려오지 맞아요. 않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격 색깔을 조금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팀도 역시 마놀라스를 근데 데려왔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이 쿨리발리랑 함께 수비 라인은 상당히 좋아졌어요. 여전히 공격 쪽에서의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결국은 유벤투스와 붙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감독의 스타일만 보면 안첼로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고요. 콘테는 처음부터 잘 맞춰놓고 첫 시즌을 잘 보내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인터밀란의 안정성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도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탈리아 쪽에 또 상당수의 평론은 저 해외 평론 많이 전해드리잖아요. 유벤투스를 역시 1순위로 보고 있기는 해요. 네네. 대체로. 그런데 인터가 우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이유가 안토니오 콘테의 퍼스트 시즌이기 때문에 그래요. 콘테의 첫 시즌은 기대할 만하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산체스 선수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도 마치 아자르 선수 좀 썼듯이
산체스에게 그런 역할을 기대하는 거거든요. 수비 부담 많이 줄여주고 뒤에서 이제 3백으로 일단 견고하게 수비는 해놓을 테니까. 그 첼시 정말 잘할 때 그런 모양새로 만들어 놓는데 거기에 이제 산체스 같은 성향이 있으면 괜찮거든요. 산체스를 사실 어느 정도 스타덤에 올려놓은 데는 세리에 압니다. 원래 이탈리아 리그라서 여기 한번 돌아오면은 마지막 그래도 한번 할 것 같고 또 만약에 비달만 영입이 같이 될 수만 있으면 산체스와 비달은요 평생 묘한 또 경쟁 의식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칠레 대표팀을 가도요 누가 칠레의 왕인가? 그 비달도 내가 칠레의 비달이다. 그래서 나 비달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둘이 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막상 비달하고 산체스하고 같이만 데려다 놓으면 선의의 경쟁이자 네. 조합적으로도 둘이 많이 뛰어봤기 때문에 또 좋을 것이고 그리고 비달 같은 경우는 나이가 좀 있어도 인터밀란에 약간 부족해 보이는 그 역동성이라든가 팀 스피드를 좀 올려줄 수 있는 자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좋을 것 같고 장지현 위원님 말씀처럼 예. 나폴리는 사실 인시녜 메르텐스, 새로 온 로사노, 그리고 파비안 루이스, 스페인 미드필더 있어요. 이 선수들이 만들어내는 하모니는 제가 봤을 때는 유베나 인터보다 오히려 위죠. 이 선수들의 어떤 유기적인 플레이라든가 그건 굉장히 멋들어지게 가는데 문제는 여기 이제 전문 골잡이라든가 조금 수비수들에게 부담을 좀 줄 수 있는 유형의 그런 골잡이가 하나 있으면 좋거든요. 이카르디 같은 유형이 하나 딱 떨어지면 여기다가 나폴리도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에 저 마놀라스 선수 분명히 칭찬했었고요. 네네. 좋은 전력이에요. 물론 나폴리가 저 유럽 무대 나가서는 조금 이제 실망스러운 성적표를 여태까지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지만 최근 몇 년간의 이 기록들을 보면 그래도 유벤투스에 가장 접근해 있던 팀은 또 나폴리거든요. 안첼로티 감독이 물론 장기전으로 치러지는 리그에 조금 약점은 있어도 선수를 보강할 수 있느냐 남은 시간 동안 그게 인터와 나폴리에게는 굉장히 크고 그게 잘 되면 해볼 만하다 유베라. 근데 지금 한 의원님이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산체스 비달 얘기. 산체스와 비달이 인터밀란으로 가면 거기에 이카르디는 유벤투스로 근데 갈 수도 있진 않을까요? 수도 있어요. 갈 수도 네, 갈 있어요. 수도 갈 수도 있어요. 있지 않을까요? 예, 예, 예. 와이프가 어디 가고 싶어 하느냐가 중요한 그게 좀 거죠. 결정적일 수 있고요. 와이프랑 밖에서 완다 씨가 어디 가고 싶어 하는지가 참고로 저 이탈리아 밖에서는 모나코 같은 팀도 이카르디한테 관심이 네. 있다고 해요. 네. 아직까지 뭐 열려있는 이적 시장이니까 이적 시장 끝날 때 어떤 모습으로 마무리가 될지 그리고 그 선수가 복일지 폭탄일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올 시즌은 분데스리가든 세리에아든 강력한 올 시즌은 대항마들이 좀 될 재밌다. 것이다. 올 시즌은 두 리그가 다 재밌어질 확률이 높다.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박순하 위원님이 이렇게 가운데 오시니까 또 즐겁게 화기애애하게 374회 2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주가 10회 연속 올킬하는 그날까지 한준희 장지현의 원투펀치는 계속됩니다. 안녕히 계세요.